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앤드류가 이제 메인 드러머로 뽑히게 되고 두 번째 경연을 가는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제 가는 길이 차가 막혀가지고 렌트카를 타고 급하게 가는 도중에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플래처 교수가 다른 드러머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앤드류가 자기 스틱을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 장면에서 차 사고가 나고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밴드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연주 개판데. 네, 연주가 잘 될 리가 없죠. 완전 손도 망가져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플래처가 넌 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개판을 놓으면서 싸우게 되죠. 엿먹으라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앤드류는 학교를 결국 떠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예전에 플래처 교수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학생이 취직을 하게 됐지만 정신적인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앤드류도 그동안에 플래처 교수가 했던 것들을 변호사에게 말을 해서 비밀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이제 플래처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이먼이 플래처를 덮치잖아. 그래서 그 장면에서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졌대. 맞아. 저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지 정말. 얘는 그럴 만한 미칠 상황이야. 메인 연주자 자리를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비로소 날개를 펴고서 연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틱이 없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차에 치여서 그거를 간신히 어떻게 이 연주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오는데 연주는 안 되고, 플래처는 그 사정 전혀 감안도 안 하고 이 개새끼야 넌 꺼지라고 막 이러고 당연히 두들겨 패고 싶을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 진짜 우라통이 터지지. 이게 정말 무슨 복잡한 기법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플롯의 구성의 힘이잖아.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빡침과 플래처의 악마성에 분노할 수밖에 없게끔. 진짜 별거 없지만 참 잘 만든 장면인 것 같아. 명준. 정훈이가 한 말이 다 맞고, 그 플래처 교수 처음으로 이제 만났을 때 조금 늦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막 얘기해. 넌 닥치고 듣기만 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교수한테 따지잖아. 자기가 메인이니까 너네들은 뭐 하수인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네들 할 말 없다고 내가 다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절박함에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잘 봤었던 것 같아. 난 여기서 이제 렌트를 할 때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 컷이 그냥 탁 하고 넘어가잖아. 그 급한 상황을. 이 편집을 보면서 진짜 급하구나. 빨리 생략하고 이 다음 장면이 궁금하니까 빨리 가는구나. 잠깐 시간 보여주고 다시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런 것도. 그리고 차 사고가 나는 장면도 전혀 예상을 못한 장면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멍한 이명의 상태가 느껴지면서 어떡하지 이거를? 연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못하고 이제 때려치게 되기는 하는데, 영화가 끌고 가는 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상황이긴 한데 현실에 다다른 거지 지금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쳤는데 이제 그동안 드럼 꿈꿨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 사람은 이제 음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지원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거고, 어떻게 내가 개뿔 엄청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인데, 진짜 그 주인공의 상실감, 방점 이런 거를 너무 잘 찍었다고 생각해. 연주를 망친 것도 망친 건데 망친 다음에 드럼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걸 잠깐 보여줘. 어렸을 때 이 네이먼이 드럼을 치던 모습 잠깐 나오는 컷이었거든. 정말 한 1초? 0.5초? 그거 보면서 얘가 그냥 드럼을 꿈꿨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노력하던 친구였구나. 그러면서 이 꿈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되게 건조하게 보여주지. 이게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네거티브는 전혀 없이, 서사적인 구조 없이 이거 이미지 아름다우니까 너네는 이 영화 높게 쳐줘야 돼 이런 영화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약간 그 이미지빨? 약간 그런 거지. 나의 이야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좋은 장면 있네? 저거 하나 찍어서 보여줘야지. 이러면 저 장면 좋네 이렇게 감탄하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사진 쇼와 다를 게 없거든. 그치. 물론 영화는 종합예술이고 문학과 같은 텍스트의 풍부함은 갖출 수가 없어 절대.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서사 구조나 내러티브만 가지고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촬영과 편집과 카메라와 음향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들이 최소한의 서사와 결합이 잘 됐을 때 나는 진짜 좋은 미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관객이 공감할 수 있고.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좋은 표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엄청 복잡한 플롯은 아니야. 맞아.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이런 고전 문학 같은 엄청난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제의식에 집중하고 중심 서사에 집중하고 관객에게 이걸 보여주겠다는 게 분명해. 그런 상태에서 음악과 편집과 촬영과 이런 게 잘 어우러져. 그러면서 관객에게 최고의 쾌감을 선사해주지. 이게 정말 이미지에 안주하는 많은 평론가나 혹은 영화 그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내가 감독한테서 들은 거는 이걸 갖다가 음악 액션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게 액션 영화 같아 보여서 나는 참 좋았고. 아까 전에 피가 이제 퍼진다라거나 그런 것도 솔직히 시각화잖아. 딱 보면서 이게 딱 퍼지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 제가 진짜 완전히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진짜 그렇게- 피나는 노래 없이 그냥 딱 그렇게 딱 생각을 하게 도와줘. 그냥 단순하고 스타가토처럼 탁탁탁탁 끊어서 그런 게 딱딱딱딱딱 배열이 되고 그 사고 나는 것도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지. 그러고서는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니까 우리도 지금 실생활에서 그런 게 절박함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 아마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가 제일 큰 갈등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육 방법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몬스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플래처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자기도 좀 알고는 있었어.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한다는 사실을. 근데도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당연히 음악계는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교육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똑같은 거지. 거기서 한병태가 마지막에 엄석대가 축출될 때 얘한테 기권표를 날리잖아. 그러면서 얘가 가지는 고민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자기는 엄석대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반항하지도 못했지만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반항하는 이 미개한 대중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막 표현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플래처에 대해서 오롯이 긍정하지도 않지만 오롯이 부정하지도 않는 네이먼의 심사가 좀 잘 표현됐지. 그러면서도 비겁함이 잘 드러나 있고. 맞아. 그게 그 비겁함이 잘 드러나 있어. 비겁해. 어쩔 수 없어 진짜. 플래처도 사실 비겁하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한 건데 자기 때문에. 그 플래처 보면은 허인표 생각나지 않냐? 허인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허인표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네. 생각보다 내가 마지막에 인사도 안 했어. 누군지는 알겠는데 나는 안 만나고. 그러고서 나한테 그 사람이 그랬지. 야 인사도 안 하냐? 개뿔 지가 우리한테 지각비 한 50만 원 걷어놓고 우리한테 주지도 않아 놓고서. 그게 허인표 입장에서는 채찍질일 수 있는 거잖아. 미친놈아 이제 쫙삥 뜯어놓고서 학생들한테 5천 원씩. 그게 허인표 선생님 좀 반성 좀 하세요 이 방송 들으면. 아우 그러니까 플래처란 게 되게 보기에 따라서 양면적일 수 있잖아. 이게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채찍질을 할 뿐이야. 이거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 그치. 나는 정당화를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 새끼는 완전 개새끼인데 자기의 그런 가학성과 폭력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개소리를 하는 것 뿐이라는 이런 혐의를 관객에게 주잖아. 그치. 그게 또 영화적인 쾌감인 거고.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 비꼬는 게 있네. 우리들한테 항상 이년이? 이년이 무슨 짓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년아 이런 연자가 붙으면은 자기한테 친근한 건데 근데 야 이 놈아 야 이 새끼야 이런 순간 자기가 빡친 거래. 무슨 논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 나 같은 허씨라는 게 쪽팔려. 다행인 게 이 사람은 양천허 씨야. 난 김혜허 씨고. 족보가 달라서 다행이지. 갑자기 또 학교 생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빡쳐. 아무튼 난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 학생들한테 지각비로 삥이나 뜯고. 난 안 만난 게 다행이구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고소 안 당해 걱정 마. 저 이거 누가 들어? 자, 그 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 다음에 몸이 건조한 일상이 잠깐 나옵니다. 새로운 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잠깐 대화를 나누고 길거리 지나다가 누가 막 드럼은 아니고 이게 막 손으로 막 치는 그 타악기 있잖아. 그런 거 잠깐 나왔다가 이제 재즈바에 갔는데 플래처 교수가 뭐 악기 연주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플래처 교수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플래처 교수가 잡아갖고 잠깐의 얘기를 나눕니다.
그 얘기 내용이 자신의 교육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이제 JVC 페스티벌 개막식에 연주를 하는 그 밴드를 맡게 됐는데 그쪽에서 드러머로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콜. 듣게 됩니다. 어. 그래서 카라반과 위플래시를 연주한다는 이야기를 남겨서 그거를 참석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남긴 후에 네이머는 전 여자친구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연주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계속 안온하고 목가적이고 안락한 일상과 치열하고 수라도를 걸어야 되고 사람 하나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함을 걸어가는 길, 이거를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잖아. 근데 네이머는 좌절한 상태에서 플래처를 만나고 플래처에게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은 다음에 방만해진단 말이야. 좋은 것 같아. 내가 학교에서 퇴학당했지만 이 자리 얻으면은 다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태한 정신으로 다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돼. 원래는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끊을 때 나는 이걸 올인해야 돼. 너하고 관계를 맺을 여력이 없어. 나는 소시민의 세계와는 인연을 끊을 거라고. 나는 속세와는 인연을 끊을 거라고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얼마나 정신줄이 빠졌는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굿잡을 외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잖아. 플래처가 네이먼에게 굿잡이란 말을 외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게 정말 잘 대조가 되고 이후에 스토리 흐름과 잘 이어지지. 이 얼빠진 정신으로 나중에 뒤통수를 맞잖아. 아마 많은 관객이 플래처와 네이먼이 만나는 장면에서 위화감을 느꼈을 거야. 관객들은 네이먼이 플래처를 밀고 한 걸 알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는 둘의 갈등과 앙금이 무난하게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저 갈등이 저렇게 해소되나? 네이먼은 그냥 플래처랑 잘 화해하고 여친하고도 잘 되고 뭐 그러면서 무난하게 성장하는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할 법하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지. 이후에 스토리를 보면 이게 팍 깨지는 거고. 이후에 그런 흐름과 비교해보면 참 잘 만든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어. 명주는? 재즈바에서 만난 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대화에서 이제 많이 의미심장이 남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놈이 나를 밀고 했는데 결국에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됐다. 쫓겨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대사 하지만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굿잡에 대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적당주의를 싫어한다 이 말이지. 굿잡이야. 그거 딱 내뱉는 순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돼. 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일상이 건조했다는 거. 나는 실제로 지금 음악을 전공하다가 때려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었으니까 때려쳤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똑같아. 이렇게 그냥 건조해 처음부터. 그냥 몸이 건조한 일상이 지나가면서 가끔 생각나. 가끔 노래하는 거 보면은 가끔 괜찮고 또 근데 막 엄청 막 가슴 아플 때도 어쩌다가 가끔씩 있는데 그냥 이래. 몇 날 며칠을 울고 막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이런 거 없어.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 덤덤해 그냥 진짜. 근데 그걸 그냥 영화에서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거는 극이라서 건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래. 음악 만들고 나서 막 술 퍼먹으면서 내가 음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없어. 그냥 건조해 이렇게. 그게 너무 잘 표현됐다고 하나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쉬운 이유가 있어. 원인과 결과로만 계속 진행이 돼. 플롯이. 인과적이지. 계속해서.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됐을 때 갑자기 교수가 나타나서 더블 타임 스윙 한번 해봐라 하다 그냥 가. 알고 보니까 이거를 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얘한테 단서를 줬던 거지. 그렇게 해서 얘가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대화를 서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원인이지. 그 뒤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나는 찰리 파커랑 버디 리치를 키우는 게 내 꿈이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혹독하게 했고 그거를 위해서는 지옥 끝까지 사람을 몰아붙일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네이먼이 얘기하지. 그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새끼는 찰리 파커가 아닌 거지. 그럼. 그렇게까지 견딜 수 없는 애는 찰리 파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 찰리 파커가 나왔냐고. 그래서 사실 찰리 파커가 나오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난 여기서 중요한 거라고 봐. 사실 내가 키운 애들 중에서는 찰리 파커가 나오지 못했다. 점점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찰리 파커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갖고 있는 신념이
확실하긴 하지만 나 아직 못 이룬 꿈이 있다. 어. 들어와 씨발 들어와 나한테 제발 나한테 좀 들어와서 견뎌줘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그 원인을 그대로 결과로서 엔딩에서 가져가지. 자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네기홀로 희망적인 분위기로 이제 연주에 들어가게 맞아. 됩니다. 관객도 희망적이고 네이먼도 희망적이야.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잠깐 나오고 네이먼 아까 얘기도 했지만 네이먼은 지금 얼빠진 상태지. 아주 그냥 해벌레 하고 어. 있는 느낌이잖아 얼굴이. 여친하고도 어떻게 잘 되고 싶어. 어. 적당히 자기는 들어가면서 이제 성공할 것 같으니까. 맞아.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래서 그 지인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니콜하고 연락이 돼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공연 보러 오라고. 근데 가고는 싶은데 확실하게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최대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니콜이 답을 해주는 거지. 그러고서 연주 날 당일이 됐을 때 니콜이 어느 객석에 앉아 있는지 눈으로 계속 훑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플래처가 뒤통수를 치는 거지. 이런 식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 난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약간은 아쉽긴 했어. 좋아 괜찮은데 그거 하여튼 그 무대 오르기 전에 이제 플래처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대박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링컨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까지 하고 근데 혹여나 실수를 하면 이제 떠나는 게 좋다. 여기에서는 완전 너는 찍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무대에 오른 다음에 네가 날 엿먹이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연주를 업스윙잉이라는 곡을 시작하죠. 악보가 저는 없어. 생뚱맞은. 그래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드럼은 이제 거의 치지를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공이 너무 좌절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포옹을 한 다음에 다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다음에 자신만의 연주를 시작하고 모든 연주를 리드하기 시작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100분짜리 영화인데 10분의 1이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만 10분의 1이네. 20분의 1을 위해서 그 전에서부터 그냥 쭉 달려온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래도 이 장면 10분 하나만큼은 거의 불은 없었지. 거의 호밖에도 없었고 이 장면을 위해서 달려온 거 아니냐, 그게 나는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 얘기하잖아. 업스윙 하기 전에 플래처가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잖아. 네가 밀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관객들도 소름이 돋는 거지. 오 그러다가 이제 업스윙 하면서 그 옆에서 콘트라베이스인가 계속 얘기하잖아. 야 좀 잘 좀 해봐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막 악보 안 보면서 막 치고 있긴 한데 허우적 거리는데 막 야 좀 잘 좀 해봐 막 그러면서 막 치다가 음악 끝났는데도 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랑 물론 포옹하는 장면도 조금은 인상적이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관객들도 술렁술렁 했겠지만 영화 속 안에 있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술렁술렁 했을 거야 마음속으로는. 딱 나와서 이제 혼자서 독주하기 시작을 하잖아. 갑자기 탕탕 치는데 거기서도 한 대사 쳐. 아일 큐인가? 내가 큐를 줄 거야. 내가 큐를 들어와.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카라반이에요? 그러고서 막 치잖아. 그러고서 시작하는데 이제 반격이 시작됐구나. 그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본인이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콘트라베이스한테 카라반이라고 신호 줄게요 라고 하고 그걸 연주한 다음에 이제 제이키 시몬스가 와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꾸 음악 끝나는데 내가 큐 주겠다고 내 큐 알아서 차리라고 충신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플래처가 이제 거기에서 플래처 표정이 대박이었지. 플래처가 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당하게 되고 관객들한테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대로 이제 걔가 계속 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카라반만 치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믹스를 한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버스를 타는 장면이 2장면 나오는데 후반부에 두 번째 이제 차 막혔을 때 장면이랑 그 악보 치면서 나오는 거랑 핸드폰으로 보면서 버디리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드럼 연주 독주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드럼 연주의 그 독주 부분이랑 좀 믹싱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카라반이랑. 솔직히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을 때는 내가 넋을 놓으면서 봤다기보다도 그냥 다 본 다음에 다음 영화가 30분 뒤였거든. 그래서 좀 내가 좀 빨리 일찍 나가야 됐었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급함이 있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넋을 놓으면서 봤지 그냥. 세 번째 볼 때도 그렇고 네 번째 들을 때는 눈을 감으면서 들었어.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상상이 되잖아. 다 아니까. 근데 그 플래처 표정도
나중에는 기분 나빠지다가 이게 흠무스로 바뀌어. 아, 이제 여기에서 진짜 완전히 얘네들이 또라이가 됐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도 그 박자 맞추면서 처음에 나왔던 점점 빨라지다가 줄어지다가 이제 다시 빨라지다가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손동작 하면서 그 표정이 둘 다 만족하는 그 표정들 있지. 막 미쳐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만족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도 그냥 막 계속 욕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 진짜 별의별 욕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 뭔가 전율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면서 입모양은 안 보였지만 코까지 딱 자른 다음에 그 플래처가 한마디 날리잖아. 관객들은 다 알 거야. 그게 두 마디가 안 좋다던 그 두 단어를 날리는데 말로 못할 절정기로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 동영상처럼 독주로 하고 미국식 결말로 딱 마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갈리긴 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마쳤느냐. 뭐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끝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딱 끝난 건지. 근데 엔디 크레딧 올라가면서 또 카라반이 나오거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끝맺음 게 정말 잘했다고 봐. 미국식 결말이긴 하지 물론. 사람들한테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봐라. 얘가 링컨 센터로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일단은 플래처가 그냥 골탄 매기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 혼자서 극복해내면서 그렇게 독주로 마무리를 짓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진짜 골탕을 매기려고 그렇게 했었다거나 아니면은 플래처가 진짜 극한까지 몰아버리려고 그렇게 일부러 다 꾸며 놓은 다음에 얘가 진짜 돌아오는 순간에 제2의 버디리치가 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식으로 나는 봤었던 것 같아. 그게 사실 후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이유가 드러머를 따로 안 구했어. 따로 안 구했어. 맥거핀이지 맥거핀이고. 어. 플래처의 의도는 불분명해. 영화 내내. 불분명한데 진짜 그 광기라면은 그 또라이 정신이라면은 진짜 그랬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나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머는 계속 얼빠진 상태란 말이야.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좋고 여자친구하고도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플래처는 자기를 드러머로 꽂아준다고 했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야. 관객이 생각하기에도 아 저렇게 해서 해피엔딩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근데 여기서 플래처가 뒤통수를 치지. 야 이 새끼야 넌 내 함정에 걸렸어. 넌 나한테 낚인 거야 라고 하면서 얘가 뒤통수를 맞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있던 세계에서 깨져 나가는 거지. 무슨 세계? 일상의 세계와 영광을 추구하는 위대함의 세계가 조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나태함으로부터 얘가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일상의 세계는 버려.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아버지가 네이먼을 보는 시선으로부터 표현이 되지. 아버지가 그 네이먼이 광기 어린 연주를 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해. 슬퍼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빼앗겼다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줘. 네이먼은 그럼으로써 자기의 모든 내적 갈등과 고민을 정리한 거지. 더 이상은 아버지의 세계, 여친의 세계, 목가적인 일상의 세계 이런 거는 버리게 되는 거지. 플래처의 낚시를 통해서. 그럼으로써 플래처의 세계로 완전히 진입하고 그 내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거지. 이게 버드맨으로 치면은 리건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 장면과 대응을 이루는 거지. 리건이 버드맨과 자기의 자아를 일치시키면서 하늘을 날아가서 극장으로 가는 것처럼 얘는 이제 플래처의 세계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미친 연주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플래처를 압도를 해버려. 지금까지 플래처가 주는 그 박자에 맞추느라 급급하면서 따기도 맞고 정박인지 엇박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던 애가 이제는 플래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잡아먹어버리지. 그런 것들이 정말 관객이 쾌감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러면서 그걸 아버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고 아 나는 아들을 잃었어 뭐 이런.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지. 어떤 젊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 욕구. 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어. 남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존재가 되고 싶어. 날아가면서 사람들을 깔아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젊은 남성들에게 가장 강박적인 욕구인데 그러면서 외치는 게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게 있어.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 양극단이 있단 말이야. 그 양극단에서 계속 네이머는 고민해왔지.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플래처의 그 낚시질을 통해서 이 한 세계를 버리는 거지. 그치. 난 아버지처럼 이제 살지 않겠어. 내 길을 가겠어. 그 대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일단은 제키 시몬스의 연기 중에
나무 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연기 중 하나는 얄미운 연기였어. 뭐냐면은 업스윙을 했는데 그때 표정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보다가 따라라라랑 올라가는 막 음정이 있어. 그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표정을 존나 되게 신나. 얄밉게 해. 엄청 신나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반대로 네이버는 막 됐다. 죽으려고 막 고개 막 이렇게 숙이면서 연주를 하는데 박자가 딴딴하면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맞춰서 주는데 표정이 너무 얄미운 거야. 얘를 진짜 골탕 먹이겠다는 그 표정이 딱 드러나는데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서라도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얄미운 거야. 어. 진짜 악마 같은 거야. 어. 너무 얄미워서 저기 연기가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끝이 엔딩이 관객이 박수를 치면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또는 음악을 다 보여준 다음에 뭐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서 끝난다든지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감독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느낄 때는 조금 그랬어. 우리가 나가수를 옛날에 했을 때 그때 있잖아. 임재범이 여러분 부르고 김현우가 그 김장훈 노래 부르고 BMK가 막 아름다운 강산이었나? 막 그거 아름다운 부르고 강산. 그랬을 때 있었잖아. 그때 무슨 오 뭐뭐 대천 막 이러잖아. 날짜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을 이유가 스토리가 있었잖아. 그때 막 김현우가 떨어지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임재범이 여태까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무릎을 땅에 쳐박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건 반칙이었다고 생각해. 서바이벌이잖아. 서바이벌. 살아남아야지. 김범수가 조가는 노래 부르는데 가성을 안 쓰고 락필로 맞아. 다 정면 승부를 하고 이런 모든 스토리가 있는 무대였잖아. BMK도 막 아름다운 강산으로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량을 발성. 내뿜어주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 외국인들은 그냥 나가수를 봤을 때 기존의 가수들의 이미지를 모르고 그 나가수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모르니까 아니야 노래 좀 잘하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스토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무대를 봤을 때 우리는 다 감격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면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독은 우리한테 이 스토리를 통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어. 플래처라고 하는 배역과 네이먼이라고 하는 배역이 스토리가 있어. 여태까지 우리가 이 10분을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가 있어. 네이먼이 어떤 드러머였고 어떻게 되고 싶었는데 맞아. 어떻게 좌절해서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무대가 망칠지언정 내가 가서 다 모든 걸 리드하는 거지. 지휘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을 때도 그냥 뭐 빠라바라밤 하면서 땅 치면서 끝나잖아. 그러면서 화면 딱 어두워지면서 이제 자막 올라오고 계속 음악 나오고 계속 음악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관객들이 판단하라 이거야. 우리는 정면 승부하겠다. 이제 마지막 결말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이 저렇게 됐대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한계 에너지를 다 폭발시키면서 그 연주를 그냥 정면 승부하면서 이 배우가 진짜 배우인지 드러머인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로 그냥 아예 그냥 연주하는 장면을 정면 승부로 보여주면서 이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연주 자체를 평가할 거냐, 아니면 여태까지 왔던 스토리를 통해서 너가 감동을 받으면서 평가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괜찮은 시도였고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시도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악마를 보았어. 어떤 악마였냐면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탐욕에 대한 악마. 그 시몬스는 당연히 교수에서 잘렸잖아. 그럼 자신이 갖고 있는 커리어에서 제일 큰 오점이 될 텐데 자신은 리차드 파커랑 버드리치를 키워내기 위한 그 욕망이 있어. 자신의 모든 거를 내줘도 난 이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 그거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얘가 채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채워져서 끝이 아니라 채워주고 있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새끼는 자기를 밀고 한 새끼고 자기를 밀고 한 새끼고 어떻게 해. 근데 나는 내 이 욕망이 더 커. 내가 망신을 당할지언정.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먼은 네이먼 그 자체로 그냥 악마였지. 자신의 그 욕망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 표출해주고 싶다. 맞아. 다른 연주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짱이고 난 모든 걸 보여줄 거야. 내가 뭐 후회가 되는 순간이더라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장면에 그냥 뭐 말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장면으로 보여준 거지. 그냥 연주로 보여준 거야. 드럼 연주로. 드럼 연주도 그냥 어떤 연주가 아니라 그냥 연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박자를 쳤을 때 그리고 어떤 빠르기로 움직이는 그 심벌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집을 통해서 탁탁탁탁탁 보여주니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지.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땀이랑 피.
신발을 신는데 물이 떨어져. 누가 물을 거기다 뿌렸을 리는 없는데 당연히 땀이잖아. 근데 그 땀이 땀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무슨 비가 오듯이 그 막 난리잖아. 그리고 피가 완전 튀는 장면은 뭐 어떻게 더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해? 그치. 피가 나는 연주를 보여주는데 약간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이 장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려고 설명하긴 하지만 정말 최고의 정명승부. 진짜 남자다. 최고의 장면이었던 거. 이게 영화지. 만약에 유튜브에 무슨 카라반 연주 동영상 이런 걸 올라왔다고 쳐봐. 족도 없어. 그래. 그거보다 카라반 연주 끼갈라게 하는 거 훨씬 많아. 음. 근데 이게 영화적인 흐름이 있잖아 지금까지. 플래처와 네이버의 스토리. 그게 있으니까 이게 이 연주 장면이 우리에게 전율로 다가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연주에 대해서 정면 승부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연주가 조금 잘못됐을지언정 그 가져왔던 스토리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 수 그치. 있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 당연히 망치는 무대인데 왜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연주를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그게 한 번에 그 장면으로 모든 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갔다는 처리가 다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악 영화에서는 음악 그치. 영화에서도 위대해지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맞아. 진짜 최고봉이 아닌가 싶은 없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어.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야, 음악 영화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데우스 있잖아. 아마데우스는 근데 그 위대함을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야. 맞아.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천재를 이면. 보면서 응. 열폭하는 이야기야. 맞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미적 감을 가져다 주지. 음. 아름답고 슬프고. 음. 근데 테마가 완전히 다르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얘기하기 힘든 관념. 그것을 영상과 음악과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이 없어 사실. 다 이미 옛날부터 다 고전 시대부터 다 다뤄왔던 건데 그것을 이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일깨우면서 느낄 수 있게끔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점부터 얘기해야지. 평점은 4.5. 왜냐하면은 액션 영화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감독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배틀 붙는 피아노 씬이 있다면은 그런 거 저기 있잖아.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거. 그런 영화에서도 물론 피아노 선율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름답게도 들리고 경쟁 구도에서도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로맨스 영화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아마데우스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양성 영화로 흥행 쳤었던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극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저 멀리로 차버렸지 그냥 내가. 이 영화가 주는 거를 좀 내가 한마디로 그냥 생각은 해봤는데 자기계발서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영화 그냥 한 편 보고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피나는 노력이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은 이 영화 보고 물론 시각화적으로도 피나는 노력이긴 한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미쳐야지 뭔가가 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들어서 나도 영화 보고 나서 바로 도서관 갔어. 실력이 안 되니까 나도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대인관계를 끊을 정도로 그 정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그 가치관이 옳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도 그게 옳다고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열리고 말을 하니까. 물론 요거 보면서 이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뭐 그런 게 일을 할 거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미쳐라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대인관계를 끌어라 그런 건 아니지. 영화는 또 영화일 뿐이고 물론 책도 좋기는 하지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싶은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휴머니즘을 버렸다는 거야. 좋은 점이야. 재능을 다루는 영화들은 몇 개 있어. 예를 들어서 구디런팅. 구디런팅이라든가 이미테이션 게임 최근에 그래. 나온. 근데 그런 영화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천재가 나와. 존나 대단한 놈이야. 근데 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의 고민을 해. 아무리 대단해봤자 얘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놈이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리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야? 아, 날고 뛰는 놈이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얘들은 상식을 배워야 돼. 교양을 쌓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거든 결국에는. 후디던팅 같은 것도 보면은 천재가 등장해. 모든 사람의 지적으로는 족발라. 근데 자아 정체성은 확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멘토가 필요하고 결핍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게 보면 결국에는 휴먼 드라마로 진행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대단한 천재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안락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뻔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위플래시에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 범인들의 시각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해버려. 너네들이 천재들 보고 열폭하면서 아, 저 새끼들도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영화에서는 정말 위대함을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여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보고 그럼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이 천재들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수많은 영화들로부터 탈피했다고 생각해. 인습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리우드적인 휴머니즘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가 아무리 좋건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되든 말든 악보를 훔치든 말든 플래처가 얼마나 독종이든 말든 위대함을 추구하는 작업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평점은 4.5점. 나는 딱 위플래시를 2월에 보고서 이런 생각했어. 아, 이 영화는 올해 최고의 영화다. 만약에 버드맨을 안 봤으면 이 영화를 당연히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았을 거야. 난 반대야. 난 반대야. 저는 일단 5점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사회로 볼 수 있게 해준 명주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못 보셨으면은 지금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 잠깐 말 잘라서 미안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다운받아서 뭐 저기 핸드폰이라든가 뭐 TV로 본다고 아 물론 음향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음향 시설 좋은데 극장 가서 보시는 게 나는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거는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는 이 영화의 편보단 정면 승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정면 승부하는 영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 작년에 명량 같은 경우에는 최민식이 이제 그 습격을 당한 장면이 있어. 머리 풀어 헤친 채로 막 그리고 귀신과 그 부하 장군들이 나와서 막 술잔 건네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난 작년에 영화에 있어서 제일 인상 깊게 받았는데 영화 명량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갔다면은 정면 승부하면서 좋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었어. 하여튼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근데 요즘 너무 안 나오는 게 안타까운 거지. 맞아. 잔머리 쓰지 말고 정면 승부합시다 이제. 맞아. 정면 승부가 답이야. 이 영화도 맨 마지막 10분에서의 레이먼의 미친 듯한 광기 어린 드럼 연주가 정말 정면 승부잖아. 더 뭘 어떻게 보여줘 드럼 영화에서. 드럼 영화에서 드럼 치는 거 보여줘야지 뭘 보여줘. 이거야. 보여줘야지. 정면 승부 해야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같이 리듬 타고 있거든. 그거 보면서 녹슬 놓고 리듬 타면서 정면 돌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공감할 수밖에. 아니 우리가 아는 장르든 모르던 장르든 그게 알게 뭐야. 이렇게 이 배우가 열심히 드럼 치는 그치. 거를 우리한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던 건 내가 극장을 꽤나 많이 갔지만 이렇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는 작품은 처음이었다.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립박수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치게 하는 영화는 없었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기립박수를 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엔딩 크레딧 자체도 끝까지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칸 영화장에서 무슨 올드보이 기립박수 쳤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쳤잖아. 내가 중요하거든. 내 옆에서 쳤느냐 안 쳤느냐가 언론보다. 근데 예전에 그랬었던 적은 있었다고 하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빰빰빰빰빰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나오면서 맞춰가면서 박수 친 적은 있다고는 그러는데 예술전용관에서 최고의 마무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절대 완벽한 영화가 아니야. 되게 허점도 완벽한 많아. 건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맥거핀이 되게 많단 말이야. 완결되지 못한 요소. 뭔가 떡밥이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퀀스 같은 경우도 레이먼이 연주하는 그 에너지는 정말 굉장하지만 편집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게 많아. 예를 들어서 플래처가 관객들에게 레이먼을 무시하고서 아 다음 곡은 뭐 할 겁니다 이러는데 레이먼이 갑자기 드럼 연주를 해. 그럴 때 카메라가 갑자기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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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장면을 잡아주거든. 이게 보면은 되게 유치하단 말이야. 막 여기 막 뭐 괴물 나왔다고 이런 것처럼 막
갑자기 클로즈업 해주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뭔가 음. 형식을 되게 특이한 걸 보여주고 싶고 스타일을 과시하고 싶은데 숙련되지 않은 프로답지 않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 입장에서 그거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왜? 중심적인 에너지가 워낙 엄청나니까. 그치. 아무리 양념이 좀 허술한 구석이 많고 향이 부족하고 이래도 고기가 워낙 실하니까 그냥 뜯게 되는 거야. 거기다 날고기란 말이지 아주. 정말 그 점에서 영화라는 게 물론 모든 면에서 완벽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중심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고 핵심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고 이거를 정말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굳이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하자면은 난 이 영화가 재즈가 아니라 메탈을 다뤘으면은 메탈. 야, 좀 더 그건 너가 야. 좋아하니까 그런 네가 거잖아. 좋아하는 거라서 그러잖아. 근데 그건 아니다. 딱 위플래시 에이, 연주를 듣고 나서 메탈 듣고 싶지 않냐? 아니야. 난 메탈 아니고. 뚜구뚜구 막 이러면서 아니야. 피가 끓는 연주. 난 그냥 그 사람의 독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 버디리치라든가 찰리 파커. 아니 뭔가 재즈는 너무 낭만적이야. 참고로 어. 스미스는 굉장히 하드한 락을 좀 막 이런 락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리고 드럼도 공연장은 안 가잖아 그러면. 그 드럼의 타악기성이라는 게 메탈에서 가장 잘 드러나잖아. 막 드럼 아니 부서지고 그럴 거면 난타라던가 난타. 공연장 가. 우트라고 저기 콘서트 있으니까 가. 난타라고 난타. 아무튼 물론 재즈적인 그런 사운드도 좋긴 했지만 메탈이 더 좋았을 것 같아. 물론 메탈 학교는 현실에 없지. 자, 이게 좀 아쉬웠어. 하여튼 재즈 쪽에 저희가 잘 몰랐던 장르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주고. 물론 드럼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즈를 조금 알려주는 거에도 좀 감사하게 느껴져 나한테는. 저희가 엄청난 에너지로 본 그 열기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게 쉽지가 않대요. 저희가 위플래시를 나눈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엄청난 에너지를 한번 목격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